어제 저녁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40대 여교사 명모 씨였습니다. 명 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직한 이 학교 정교사였습니다. 범행 이유는 짜증 나서였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범행 대상은 아무나였습니다. 실제로 김양과 명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잠겨있던 시청각실 문을 열기 위해 교무실에서 열쇠도 가져왔습니다. 흉기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학교 근처 상점에서 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명 씨가 주방용품 상점 앞에 차를 대고 흉기를 사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교실이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00% 그 동선과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식칼을 어디서 구합니까? 목과 손목을 자해한 명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명 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명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학교 돌봄 교실에 나선 아이는 1시간 20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학교 안팎을 찾아 헤맨 끝에 아이를 발견한 곳은 학교 안 시청각실. 아이가 걸어 나온 돌봄 교실에서 2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아이가 학교 돌봄 교실을 나선 건 어제 오후 4시 30분입니다. 학원차가 학교 앞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시 53분, 아버지는 학원으로부터 아이가 안 왔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녀 보호 앱을 열어보니 아이 휴대전화의 위치는 학교로 표시됐습니다. 곧장 학교로 향하면서 아이 휴대전화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을 켰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5시 15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8분 뒤 도착한 경찰은 교사,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수색 20여 분 만인 5시 47분. 시청각실 안 창고에서 아이를 발견한 건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가 돌봄 교실을 나선 지 1시간 17분 만입니다. 돌봄 교실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나갔어. 1층에는 안 왔어. 그럼 그 학교 안에서 뭔가 벌어진 거잖아요. 경찰은 16차례 위치 추적을 했지만 인근 아파트까지 넓은 범위를 수색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 인근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셀카비 기지국이 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치원 그 위치에서도 장소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학교 측은 평소 잠겨있던 시청각실 안 창고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시청각실 내부에 어떤 조그만 장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장비실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수색이. 경찰이 오는 사이 가해 교사는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교사 명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6개월 병가 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이것도 석연찮은데 범행 직전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청은 이걸 작은 소동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진술해서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이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썼습니다. 이번엔 6개월을 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엔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엔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교과 전담이 됐습니다. 다만 당시엔 학교가 방학이라 실제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피해 학생과는 일체 접촉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선 명 씨가 평소엔 조용한 편이었다고 했지만 복직 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명 씨는 범행을 닷새 앞두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다음 날엔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동료가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는 명 씨에게 함께 퇴근하자고 하자 갑자기 목을 조르고 손목을 뒤로 꺾은 겁니다.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걸 작은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건 당일 명 씨는 오전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권고받았고 오후엔 흉기를 직접 사러 갔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뒤 결국 하늘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JTBC 이한길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은 명 씨를 학생과 분리 조치시켰지만 정작 명 씨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실했던 대처와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닌데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았지만 명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리고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 씨의 행적을 놓쳤고 이 사이 교내를 돌아다니던 명 씨는 혼자 있는 아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짜 딱 한 번 혼자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6개월로 명시가 돼 있어서 12월 9일부터 저희들이 6개월간 질병휴직을 발령한 것입니다. 병명은 뭐였나요? 우울증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명 씨가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괜찮아졌다는 진단서를 들고 온 게 석연치 않습니다. 명 씨가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과 복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복직을 할 때 휴직 때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서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대전시 교육청 규정엔 이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아동을 인계하는 과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보호자 인계 지점을 어디로 할지 각 학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는 곳을 돌봄 교실 앞으로 정했지만 대부분은 이번처럼 학교 현관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